미스김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끼니를 대충 때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뛰고 고생하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더 찌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이럴까? 아마 예. 선배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라는 그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모르시죠? 근데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아유.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도 환자들한테 그런 하소연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전에 미스 김 씨도 이제 바쁜 스케줄 때문에 차 안에서 간단히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먹는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나요?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맞아. 차가 흔들리다 보니까 빨리 먹고 이거를 쏟기 전에 빨리 치우자 이런 생각에 정말 그 총알 식사라고 하죠. 그렇게 빨리 먹거든요. 공감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빨리 식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은 이 식사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다고 하거든요. 네,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맞아요. 빨리. 이러한 빨리 먹는 습관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빨리 먹으면 살도 그만큼 빨리 찔 수밖에 없는데요. 빠른 속도로 식사를 끝내버린다면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한 공기로 끝날 식사가 두 공기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쩐지 제가 밥을 먹고 난 뒤에 간식을 또 찾아요. 아하. 그럴 때마다 이제 소화제를 항상 이렇게 먹는데 소화제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소화제가 살을 찌우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소화 불량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또 몸에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 불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들은 몸속에서 부패돼 독소를 만들고 염증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소화 효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15세의 젊은이와 네. 또 69세 이상 노인의 타액 속 소화 효소 양을 비교한 결과 무려 30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화 효소가 30배나 줄어들 수 있다고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선배님 괜찮으신가요? 왜 나를 쳐다봐요? 그동안 저랑 세대차라든가 이런 거 전혀 느끼지 않고 우리 미스김과 호흡을 맞추면서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슬퍼집니다. 소화력이 30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근데 뭐 나이로 따지니까 또 그것도 일리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좀 뭔가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두 분이 뭐 세대 차이는 안 날지 몰라도 네. 분명히 소화 효소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빨간 구슬이 들어있는 두 개의 비커가 있죠. 여기 가득 들어있는 비커는 이제 미스김의 소화 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30배 정도 줄어든 상태인 옆에 있는 비커에 담겨 있는 구슬이 바로 손범수 씨의 몸속 소화효소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절 두 번 죽이시는데요. 그렇습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좀 충격이네. 충격이긴 합니다. 그대로 여실히 느껴지는데 결국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드니까 체중 감량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살이 찌는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소화 불량까지 달고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만나보실 이 주인공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봐주십시오. 누구나 좋아하는 계절, 봄 기운이 도심 곳곳에 가득합니다. 연일 따뜻한 날이 계속되자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커다란 배낭까지 메고 운동에 나선 이선우 씨. 뭉치야, 천천히 가. 엄마 힘들어.
신이 난 강아지와 달리 선우 씨는 벌써 힘이 든 모양. 힘들어 죽겠네 진짜. 주인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결국 강아지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습니다. 강아지가 눈치를 보고 있네요. 그나저나 저렇게 큰 가방을 갖고 계셨는데요. 뭐가 들어있길래? 근데 주위 눈치를 왜 보실까요? 사람 많은 곳에 제가 뱃살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많으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뱃살만 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네요. 지금 제가 하려는 운동은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 못하는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면 할 수 없는 운동이라고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뭐죠? 훌라후프 운동기구? 같아요. 훌라후프. 이거 훌라후프 느끼면 연결하는 되는 거.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훌라후프를 시작하는데요. 훌라후프와 맞닿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뱃살이 출렁입니다. 그런데 몇 개 돌리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훌라후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배야. 어디 불편하세요? 훌라후프를 안 하다가 했더니 지금 위에 자극이 갔는지 좀 체한 느낌도 들고 좀 배가 좀 아프네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쉬면 낫겠죠. 걱정하는 제작진과 달리 정작 본인은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하다 보니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식단 조절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오니까 이게 살이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헤겟거리고 좀 힘들고 이게 위에도 부담이 가는가 이렇게 배도 자주 아프고 이렇게 운동 시작한 것도 소화불량 때문이거든요. 움직이면 살이 빠지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큰맘 먹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줄넘기를 하시려나 봐요. 이야, 저 가능할까요?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안 쉬고 10개 정도 하겠습니다. 10개요? 예, 더 이상은 못해요. 귀여운 숫자네. 10개. 10개 목표로 시작된 줄넘기. 줄넘기를 앞으로 숙이면서 하게 되잖아요. 예. 배가 나오면서 그 무릎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무릎에 운동이라서 무리가 하시면 안 따르니까. 되겠는데요. 결국 제대로 된 줄넘기 10개도 채우지 못하고 넉다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살이 찌니까 이게 줄넘기가 발에 데이는 그것부터가 힘들고 운동을 안 하던 몸이 돼서 지금 더 힘드네요.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찾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바로 침대에 그냥, 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러다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네. 이럴 때가 아니지, 맞다. 체중을 재봐야지. 체중 감량에 기대를 해보는데요. 한껏 숨을 들이마신 후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지? 하지만 고공 상승하는 숫자. 럭키 세븐입니다. 777. 살이 왜 이렇게 찌는 거지, 계속. 이번엔 뱃살 감량에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무려 110cm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고도 비만에 복부 비만이 아주 심한 상태이죠. 왜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배는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 되게 배가 없으신데 마르셨었네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과거와 달리 고도 비만이 된 그녀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고지혈증약, 당뇨약, 소화제, 고혈압약 이렇게인데 살이 쪄서 그런지 자꾸 약이 늘어나요. 처음에 1개, 2개였다가 지금 벌써 4개가 됐는데 앞으로 더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드네요. 각종 성인병도 또 갖고 계시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거는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뱃살이 이렇게 많이 찌다 보니까 지금 갱년기도 빨리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병이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결국 비만과 함께 쓰리고를 한 번에 얻고 말았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밥이 탄수화물이라 생각하고 밥을 안 먹고 그냥 간식 조금씩 과자 조금, 뭐 빵 조금, 과일 조금 이렇게 먹다가 이제 나중에 또 밤에 되면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되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악순환인데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를 한다며 밥을 거르는 대신 폭식과 야식이 반복됐는데요. 그럴수록 잦은 소화불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도 오고 또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급기야 토까지 하고 아이고. 이렇게 밤새도록 시달리고 하는데도 뱃살은 절대 안 빠지네요.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각종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기본 검사 결과 결정된 추가 검사. 결국 전신 CT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CT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그 둘레 안쪽으로 검게 두껍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피하 지방이에요. 굉장히 두껍게 관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복부 안쪽에 있는 그 장기 사이사이에도 지금 검게 이제 지방이 많이 껴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내장지방인가요? 그렇죠. 네. 복부 비만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과 허리둘레 모두 고도 비만으로 나타난 이선우 씨. 그 결과 혈압과 혈당, 중성지방까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